그들의 비명에도 제목이 의미심장합니다. 그들의 비명, 비명계 의원들의 비명, 80조 재의결 수순. 소위 이재명 방탄 당원이냐라는 논란이 일었던 그 당원 개정 부결 하루 만에 재의결 절차에 돌입하겠다라는 비대위의 입장이 나왔습니다. 그제 민주당 중앙위에서 부결됐죠. 어제 박용진 의원, 부결을 주도했던 박용진 의원이 돌직구쇼에 출연한 바 있습니다. 어제 권리당원 전원투표 조항만 삭제 후 재상정, 당무위에서는 20분 만에 의결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당무위는 지도부의 입김이 세죠. 오늘 중앙위 투표 예정입니다. 제재혁 의원 과반수 찬성시 의결이 되는데 중앙위가 또 부결시킬지 아니면 이번엔 통과될지가 초유의 관심사안입니다. 어느새 비이재명계의 중심이 된, 좌장이 된 박용진 의원은 이 절차를 비판했습니다. 어제 돌직구쇼에서도 얘기했지만 무엇이 그리 급해서 절차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급하게 하느냐라고 꼬집었고 어느새 친이재명계의 중심축이 돼버린 정청래 의원은 당이 다시 올려야 된다라고 맞섰습니다. 정청래 의원은 당의 주인이 누구인지 보여주겠다라고도 얘기한 바 있습니다. 두 사람의 의견 들어보시죠. 이번 지도부가 꼭 해야 되는 이유를 모르겠다. 그리고 이제 차기 지도부가 이 중앙위원회를 다시 소집해서 관련 규정들을 개정하고 하는 것도 그렇게 하면 되는 것 아니겠느냐 했더니 그럴 수 있다. 그런데 비대위의 정치적 판단이다 이 말씀만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어제 중앙위원회 부결로 인해서 보다 심도 깊은 토론과 수기가 가능해졌다라고 했었던 제 판단은 그냥 어제 하루의 판단으로 끝난 것 같고 그걸 좀 아쉽게 생각합니다. 당의 중요한 진로는 당연히 당의 주인인, 당의 구성원인 당원들한테 물어보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죠. 전당원 투표. 당연히 올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 일개 검사에게 당의 운명을 맡길 수 없다. 이미 여러 차례 했고. 박용진 의원이 당내 민주주의는 어디 갔냐라고 어제 저희 돌직구쇼에서도 한참 성토하다 갔거든요. 그런데 정청래 의원은 일개 검사에게 당의 운명을 맡길 수 없다라며 또 당의 주인 얘기를 언급했습니다. 두 분의 의견이 좀 다를 것 같기도 하고 궁금한데 일단 김영주 의원님, 이재명 의원 측, 친이재명계 의원은 중앙위의 부결에 대해서 당의 주인이 누구인지 보여주겠다. 힘과실하는 듯한 얘기를 거듭했습니다. 통상적으로, 관례적으로 중앙위에서 부결되는 사례도 드물거니와 중앙위에서 부결이 되면 하루 만에 재상정되는 사례는 민주당에서 최근에 찾아본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조항이 뭐냐 했더니 최근 뜨겁게 논란이 됐었던 소위 이재명 의원을 위한 방탄 개정이 아니냐라고 했었던 그거 아닙니까? 기소가 되면 윤리위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앞서서 봤듯이 당 지도부가 쉽게 판단해서 방탄을 씌워줄 수 있다라는 그 조항을 다시 재의결하게 붙인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기소됐을 때의 규정을 남겨놨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절충 아니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죠. 다만 이제 그 판단을 윤리위원회에 맡길 것이냐, 당무위원회에 맡길 것이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정치적인 공세라고 하는 측면들은 사실은 말하자면 율사들의 판단보다는 정치를 해온 사람들의 판단이 더 맞을 수 있고 다만 단점은 우리가 누누이 토론한 것처럼 결국에는 뭐 당 대표의 의중을 100% 반영하는 결과적으로는 둘러리 서주는 형식적인 절차가 돼도 말 것이다. 이제 그런 측면의 우려가 있는 겁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조금 논쟁이 있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대위가 다시 하루 만에 이걸 재상정하는 것은 저는 적절하지는 않았다. 적절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박용진 의원 등등은 조홍천 의원도 마찬가지고 중앙위에서 부결된 만큼 충분한 토론과 수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 없이 하루 만에 비대위가 강행하는 것은 다른 정치적 저의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해석도 나오는데 그 정치적 저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하지는 않았습니다만 많은 언론들이 풀기에는 전당대회 전 이재명 의원이 당대표일 때 본인이 직접 셀프 통과시키는 것보다 이재명 의원이 당대표 되기 전에 방탄을 미리 통과시켜주는 것 그것이 적절한 것 때문에 이런 거 아니냐라는 의도가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니냐는 건데요. 어떻게 보세요?
이제 그런 면에 우리가 이제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갖고 있는 장점이자 단점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그렇게 될 것인데 기정 사실화하면서 그걸 뭐 결국에는 비판을 받더라도 내가 받겠다 이런 부분이라서 한편으로 그게 자기가 희생해서라도 밀고 가겠다라는 측면이 있을 수 있지만 한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대위원장이 조금 더 무게를 지켜고 중립을 취해서 최소한의 다시 한번 절차를 한번 중앙위 자체가 갖고 있는 말해 권위와 정당성은 보호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완전히 무너져 버린 결과예요, 비대위원장에 의해서. 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비대위원장이 너무 이미 처음부터 가는 방향으로 박홍근 원내대표하고 중심에 서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자, 당내에서 원칙을 무시했다라는 반발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로 비이재명계 의원들이죠. 일사부재의 원칙을 위반한 거다. 이상민 의원, 조홍천 의원, 비대위의 월권이다. 강병원 의원, 공당의 절차 치고 가볍고 무책임하다라는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 중앙위 투표에서 부결됐는데도 친이재명계 의원들이 당의 주인이 누구인지 보여주겠다라고 운운한 것은 중앙위의 권위를 무너뜨린 거다라는 비판도 만만치 않습니다. 전용기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사실 이 해석의 차이는 어느 정도 존재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비대위가 다시 중앙위원회를 개최해서 이 당원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거에 대해서 해석은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일사부재의 원칙에서도 위반되는지도 좀 더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도 보는 측면이 있습니다. 당연히 해석을 했기 때문에 비대위에서 추진을 하는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저는 참 아쉬운 게 이 당원 80조 때문에 이 개정이 이루어진다라고 보는 측면들이 굉장히 좀 아쉬운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전준위에서 대변인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 당원 개정안은 사실 엄청나게 많은 건수입니다. 그러니까 수십 건의 당원 개정 사안들이 있어요. 이제는 야당이 됐기 때문에 야당에 필요한 당원 개정 사안들이 있는데 이게 일괄적으로 상정이 되었고 일괄적으로 상정된 것에 중에서 일괄적으로 통과를 하려고 하다 보니 아마 논란이 나온 전당원 투표 때문에 마지막에는 부결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당원 80조 의결 같은 경우에는 방금 김영주 의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절충안이었습니다. 이것이 뭐 기소 시에는 뭐 당무에서 의결을 달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 어느 정도 절충안이었거든요. 해당 부분에서는 의원들도 굉장히 많은 공감대가 있었고 실제로 많은 토론을 해왔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전당원 투표가 왜 들어갔느냐에 대한 논란 때문에 갑자기 의원들께서 이거는 반대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반대 투표를 해주십사라고 의견들을 많이 보내왔거든요. 그래서 이게 뭉쳐지면서 해당 문제가 나왔는데 사실 딱 이렇게 개별적으로 나눠놓고 보면 오히려 당원 80조는 통과가 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어느 정도 합의가 된 사안이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논란이 되었던 전당원 투표 정도는 빼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당원들을 개정하는 것은 통과를 시킨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가 하면 이재명 의원의 사법 리스크 논란이 되자 정청래 의원이 김건희 여사의 사법 리스크가 더 크다라고 주장했습니다. 7만 8천 원을 카드로 계산을 했고 네. 또 김혜경 여사는 본인 밥값은 냈다는 거 아닙니까? 예. 이걸 가지고 이렇게 요란하게 떠드는 것 자체가 흠집내기이고 모욕적이 창피적이 아닌가. 김건희 여사 부분이 훨씬 더 사법 리스크가 큰 거죠. 예전에 그 뭐 야바위 이런 말들이 좀 있었는데요. 아주 못된 사기꾼들 7만 8천 원 사건이라고 표현했는데 그걸 보면서 네. 참 분장술이 대단하다. 정말 속임수의 규제구나. 한편으로는 국민 알기를 우습게 한다. 국민이 그것도 모를 것이라고 생각하는 착각에 빠져 있나 하는. 자, 어떻게 보십니까, 김영 대변인? 공익 제보자가 분명하게 주장했던 일들이 있고 경찰이 나서서 굉장히 많은 곳에 압수수색을 다 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김혜경 씨 측에서 제대로 설명을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곧 경찰, 검찰 등에서 기소 여부들을 결정하게 될 텐데요. 사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다 내용들이 드러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이재명 의원과 김혜경 씨가 다 같이 이렇게 연결이 돼 있는 일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조금 전에 우리가 뉴스에서 다뤘던 것처럼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했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진실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냥 이재명 의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저 당원 개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돼서 기소가 됐는데 당무위까지 나서갖고 이재명 의원에게 연대보증수고 문제 없으니 당대표 계속하세요라고 얘기했다가 마지막에 유죄가 선고되게 되면 이제는 이재명 의원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당의 사법 리스크로 옮아가게 됩니다. 이런 일들에 대한 판단까지 굉장히 고심을 다시 한번 해야 되는 때가 아닌가 이렇게 조언을 좀 드립니다. 전용기 의원님, 당내에서 이재명 의원의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비이재명계 의원들은 이거 리스크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친이재명계 의원들은 전혀 문제가 없다. 김건희 리스크가 더 크다라고 하거든요. 당내 분위기 어때요? 사법 리스크가 있다는 쪽이 많습니까? 없다는 쪽이 많습니까? 뭐 분명히 나눠지는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나눠지는 거 있어요. 그러나 의견이 사실 분분해요.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저희도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그리고 정말로 문제가 있는 것은 무엇인가를 사실 규명하는 절차에 있는 것입니다. 당헌 80조 개정할 때도 결국에는 정치적으로 보복당하는 수사인 것인지 아닌 것인지를 판명하는 정도가 될 것이지, 이것이 사실 사법부에서 판단을 뭐 뒤집는다 이런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걸 정치 보복인지 만지 이것만 보는데, 사실 저희는 마구잡이로 검사들이 기소권을 남발할 수 있다라고도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도 우리가 의제로 다뤘지만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수사는 전부 무혐의 나오고 이재명과 관련된 수사는 전부 기소될 것처럼 이렇게 몰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법원에서 판단이 나오기도 전에 이 당무가 정지될 수 있는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이 기소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어렵다. 그래서 이 어느 정도의 절충안이 이번에 중앙위에도 올라갔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여야의 의견도 들어봤습니다. 저희들은 6시 광고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